네, 데일리 뉴스 비평 신문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문. 신문들이 상당히 이제는 과거와 달리 아젠다 세팅을 못하고 있어요. 이슈를 선점하지 못하고 있고 계속 밀리면서 가짜뉴스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국민들 상대로 사기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아주 이거 테크니컬한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부분에서 하나 걸린 사건이에요. 중앙일보가 타사 이메일 바이라인을 기사에 등장시켰어. 무슨 말이냐면 이 태풍 보도를 하는데 헤럴드 경제 기자 이메일 주소를 차마 못 지운 거야. 바삐 베끼에다가. 그죠? 자, 이 미디어스 기사인데요. 중앙일보의 태풍 관련 날씨 보도에 어뷰징의 흔적이 드러났다. 어뷰징 과정에서 타사 이메일까지 기사에 넣는 실수로 판단된다. 중앙일보는 제22호 태풍 만구치 발생했는데 예상 경로는 유동적이라는 기사를 작성했다. 태풍 만굿에 대한 단신 기사로 기사 하단에 온라인 뉴스 at Herald Corporation Company 라고 COM이라고 하는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었다. 헤럴드 경제 온라인 뉴스팀의 이메일인 것이죠. 실제로 이 기사가 그다지 다르지 않았대요. 헤럴드 경제에서 이쪽으로 가져온 건데 실제 중앙일보 헤럴드 경제 기사 내용이 대동소이했답니다. 첫 문장 4개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같았대요. 그러면 뭐 100개 온 거 맞죠. 중앙일보가 그나마 거저먹긴 좀 그러니까 일부 문장을 추가했다는데요. 같은 기사라고 합니다. 중앙일보 입장은 실수라고 해명을 했는데 관계자 멘트입니다. 속보팀은 다양한 뉴스를 찾다가 이슈가 되고 팩트가 맞으면 빨리 써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실무자의 착오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미디어스와 통화 이후에는 해당 기사를 수정했대요. 그러니까 솔직하지 않은 거죠. 저는 잘못할 수 있지만 언론은 기본적으로 팩트를 기본으로 하거든요. 팩트는 빨리 수정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다른 나라에 가게 됩니다. 초반에 팩트의 오류를 다잡지 않으면 그야말로 언론사 문 닫아야 되는 거죠. 그럼 좀 깨끗하게 우리가 급한 기사인데 그냥 가져와 긁어서 베끼는 과정에서 이랬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그러면 되는데 꼭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헤럴드 관계자 기분 나쁘겠죠. 뭐라고 그랬냐면 날씨 같은 스트레이트 기사는 잘 써진 것을 긁어서 쓰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 나쁜 관행이라고 생각한다. 아이고 참. 이 신문에 좀 논점을 좀 비평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주지는 않네요. 한겨레에서 의미 있는 기사 시리즈를 연재하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학문 성교를 수업한다. 아유 끔찍하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인권조례 반대를 위한 가짜 뉴스였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혐오를 확산시키는 가짜 뉴스를 찾는 기획을 지금 한겨레에서 시작을 했는데 바로 극우와 기독교가 만나는 지점에 가짜뉴스 공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극우와 기독교가 만나는 곳에 가짜뉴스가 있었다. 따지고 보면 1970년대에 박근혜 영예를 홀린 사이비 종교 지도자 최태민이 원래 무당 출신이었잖아요. 무당을 폄훼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서 자기가 교주, 하나님의 칙사라고 주장하면서 스스로 교주 행세를 했는데 이자가 청와대에 들어오면서부터 갑자기 목사가 돼요. 그러면서 구국 십자군 그리고 구국 무슨 기독교 단체를 만들면서 우리나라에 존재하던 기독교가 상당 부분 극우의 정치 집단이랑 제도화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죠. 그러면서 오늘날까지 태극기 부대의 주력에도 그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있는데 바로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공장이 극우와 기독교가 만난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 감히 얘기를 못한 것을 팩트와 취재를 통해서 고발하고 있죠. 자, 한겨레는 가짜 뉴스가 유통되는 유튜브 채널 100개, 카카오톡 채팅방 50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누차례 말씀드리지만 이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이 유튜브 링크를 카카오톡 채팅방, 카톡방을 통해서 유포하면서 공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주 효과적인 가짜뉴스의 재확산 수단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극우 기독교 세력의 이제 현주소를 해부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를테면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 에스더 기도운동이라고 하는 단체인데 이분들은 이제 성소수자를 혐오하고 성소수자와 진보, 종북 이렇게 연결되는 상상의 그 블락을 이제 공격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미국 목사가 동성 커플의 주례를 거부해서 벌금을 맞았다 하는 그런 보도가 있는데 이거 상당히 유명하게 동성을 공격할 때 동성 커플을 공격할 때 쓰는 기사였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었답니다. 이들 부부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내용인데 이걸 가지고 계속 또 국민일보에 실린 보수단체의 서울시 인권 헌장 반대 전면 광고에도 이런 한번 언론을 통해서 기사화된 가짜 뉴스가 다시 또 실리는 것이죠. 이러면서 점점 더 권위와 신뢰를 얻어가면서 눈덩이처럼 굴러가는 이런 가짜 뉴스의 유통 과정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영상 콘텐츠로도 이 가짜 뉴스가 계속적으로 기독교 유튜브 채널이 있나 봐요. KHTV라는 곳 21만 명이 현재까지 봤답니다. 상당히 심각한 그런 숫자인데요. 계속 이 보도가 된다고 하니까 한겨레도 좀 응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또 엄청난 댓글 테러가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디어 비평의 효시는 MBC 미디어 비평입니다. 2003년 8월 기사인데요. 이때가 109회였으니까 제 기억으로는 2002년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취재를 담당했던 기자였는데 보수단체의 실체와 부풀리기 보도, 요즘 말로 하면 보수단체, 극우단체의 가짜뉴스 만들기를 고발하는 내용이었어요. 15년 전에 고발했던 내용인데 이거 저작권 문제만 안 되면 제가 보도한 거니까 좀 틀어드렸으면 좋겠는데 박찬성이라는 분, 한동안 많이 불태우던 분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분을 취재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과소비 추방 국민운동본부 하던 분인데 북핵저지시민연대로 간판을 바꿨다가 또 과소비 추방 본부를 하는 그런 그야말로 정부 보조금을 따먹기 위해서 계속 운동을 상업화한 그런 분이었다. 그런가 하면 이준호 씨, 민주참여 네티즌연대 대표, 이분도 한동안 많이 태웠던 분이에요. 그랬더니 뭐 한 50명 정도 된다. 그런데 그 회원이라는 분, 민주참여 네티즌연대 회원이라는 분을 저희가 만나봤는데 자기는 아르바이트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인원이 전단지라든가 몇 달 전 일이었는데 저희는 집행부나 이런 게 아니라서 서포터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알바식으로 돈 받고 했다. 그래서 이제 인공기 소각 시위 때마다 전면에 나선 게 된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은 또 신혜식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인터넷 독립신문 대표. 요새 신혜식 TV. 최근에 가짜뉴스 하다가 얼마 전에 보면 JTBC에서 팩트체크로 그야말로 이단 엽차기 한번 당했죠. 그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이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른바 광범위한 치매 의혹, 거짓말을 유포하다가 문제가 되는데 저는 강력하게 청와대나 시민단체에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때도 제가 신혜식 씨 사무실까지 가서 고발을 했는데 조갑재 월간조선 편집장이 배너를 통해서 매달 작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뭐 조선일보랑은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였는데 여하튼 월간조선 조갑재 대표와 관련성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쭉 당시에도 고발을 하고 문제가 됐는데 여전히 15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들이 기독교 단체와 가짜 뉴스를 일부 극우 기독교 단체와 가짜 뉴스를 만드는 공작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자한당 추경호 의원이 뭐 추석 설날 연휴 국가 행사 기간 동안 시행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따라서 도로공사 손실이 모두 1,361억 원에 달했다. 정부 시책에 따라서 도로공사 손실액을 따로 보전해주지 않고 있어서 손해가 예상된다. 이런 내용이 연합에 실리고 이제 쭉 언론에 도배가 됐죠. 상당히 국민들 이게 기본적으로 명절 때가 되면 이게
완전히 무슨 뭐 주차장이 되잖아요. 고속도로가 고속으로 주행하는 것에 따른 사실은 통행료를 내는 건데 저속 주차장인데 통행료를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면세가 된 것인데 이런 보도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 중국은 10일 연휴에 10일간 무료였다고 하네요. 이건 확인이 안 되는데 그러면 걔들은 2조 6천억 원을 국민 행복에 쓴 건데 한국은 가난해서 2천억도 못 쓰냐? 박근혜 때는 2조 원 경제 효과가 있다고 빨아주던 언론들 어디 갔냐? 국민들이 너무 잘하세요 이제. 국민들이 너무 잘하십니다. 국민들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원래 신문이라는 게 국민을 계도하고 계몽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란 말이죠. 근대 혁명기를 전후해서. 그런데 이제 그야말로 뭐 4차 산업혁명식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미 국민들이 그 편집인과 기자의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사술로 잔기술로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민들 솔직하게 내려놓고 관대한 처분을 받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취재를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여러분들 이익에 부합하십니까? 라고 낮춰서 그야말로 서번트, 그야말로 이렇게 무릎 꿇는 기자의 이제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자, 이게 대표적인 건데요. 서울신문.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노력에 화합할 차례다. 엄청난 얘기죠. 유엔 총회 석상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 편 들어준 거 아니에요. 북한은 이만큼 내놓고 내놨다. 홀딱 깔 것 같다. 이제 국제사회 그리고 미국이 정상국가로 발돋움하려고 하는 북한을 이렇게 세워줘야 된다. 이거 무슨 뭐 미국 누군가는 수석 대변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명확하게 그 프레임을 악의 축의 일원으로서의 북한이 아니라 정상국가에서 이제 정상국가로 발돋움해서 자유 세계로 넘어오려고 하는 북한을 이끌어가는 그리고 미국의 인식 전환을 촉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국제사회에서 처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엄청난 얘기죠. 만약에 촛불이 없었다면 이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종북, 뭐 빨갱이 이렇게 매도됐을 텐데. 근데 언론의 반응을 봤어요. 근데 언론이 서울신문은 나름대로 중립적인 매체거든요. 현재 언론 지형에서. 코멘트 없어요. 긁는 코멘트 없어요. 다른 것도 조선일보 정도가 좀 긁고 있지 대체로 이 지금으로부터는 탈냉전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구습과 냉전적 사고 인식을 벗어날 수 있도록 언론들이 신경 써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조중동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매체들은 따라오고 있어요. 근데 조중동이 과격하게 반대하지 못하고 종북이다라고 반대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런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통일은 미래다 시리즈 여러분들 자기들이 쓴 기사가 너무 많어. 통일이 대박이 된다라고 했던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2014년 당시 박근혜 정권 치하에서의 통일 대박론은 일정 정도 띄우기 그리고 그 남북 공존이 아니라 흡수 통일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북한을 미국으로 하여금 계속 압박하도록 하고 붕괴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되게 강했죠. 계속 탈북자들 빼돌리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여하튼 북한이라고 하는 그래도 그 국내 정치에서 자기가 점수 딸 게 없으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카드를 가지고 계속 국민들을 나름대로 기대 심리를 올리기 위해서 썼던 기사들이 있어요. 통일 대박론 이런 기사들 이 제목만 봐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통일 미래다 시리즈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북한 관광시설 4조 투자하면 연 40조 번다. 통일하면 남북 모두 이익이다. 통일되면 북과 중국, 동북, 삼성이 경제 평화 허브가 될 것이다. 통일 한국 스포츠 되면 세계 4강 넘볼 것이다. 이런 기사까지. 탈북자 90%가 통일은 북에게도 나에게도 이익이다. 통일 비용 부담하겠다. 74%. 통일 때는 5,000km의 세계 최대 산업벨트가 탄생할 것이다. 이런 어드벨론을 엄청나게 띄워놨단 말이야. 자기들이. 경협이 선진 대열로 우뚝 서는데 정말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라고 다 띄워놨기 때문에 제발등을 찍을 수는 없잖아요. 결국 그러기 때문에 조중동도 빼박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다다르게 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도 있고 북으로 또 뉴욕으로 다니시면서 계속 이제 한반도 평화와 주변국들의 인식 전환을 촉구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그렇게 해도 국내에서 여론이 떠받쳐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능라도 15만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이제 우리가 5,000년 헤어져 있었지만 더 이상 5,000년 같이 살았지만 70년 더 이상은 이제 헤어져 살 수 없다라고 평화를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1,700만 명이 넘는 촛불 시민, 그리고 70%가 넘는 지지에 근거해서 자신감이 있는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촛불 시민들 덕입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1980년 광주, 이 광주가 바로 광주 학살, 이게 바로 뭡니까? 북한의 위협을 강조해서 남한의 민주화 요구를 군합발로 짓누른 유혈 참극을 벌인 사건이었고, 그로 인해서 신군부는 이후 지속적으로 정권을 찬탈할 수가 있었죠. 이명박 박근혜까지 이르기. 자, 그 과정에 광주가 선량한 민주 시민들의 자발적인 민주 회복 투쟁이 아니라 북한군에 의해서 지휘된 반체제 테러였다 라고 하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왔잖아요. 어디 채널 A 등등. 채널 A 김광현의 탕탕평평이라는 프로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상적인 사회, 정상적인 국가에서라면 당장 문 닫아야 되는 그런 엄청난 오보입니다. 악의적인 오보입니다. 여기 김광현의 탕탕평평에서 남파 특수군 최초 인터뷰 5.18 북한군 개입의 진실편을 내보냈단 말이에요. 여기서 광주 폭동에 참가했던 사람 조장, 부조장들이 군단 사령관도 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 김명국이라는 사람이 육성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김명국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 있는지 몰라요. 그 채널A가 문 닫을 각오하고 찾아내고 석고 대지하고 처벌받아야 됩니다. 김명국 씨는 오디오 출연을 통해서 1980년 5월 27일 오전 9시 북으로부터 철수 명령을 받았으며 철수동 도중에 국군과 만나 교전하기도 했다라고 주장했대요. 이렇게 얼굴 없는 주장을 근거로 대대적으로 보도했죠. 그리고 아주 우연히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채널A 방송 이틀 전인 5월 13일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에서도 자신을 북한군 특수부대 대위 출신이라고 밝힌 탈북자 임천용 씨가 출연해서 광주민주화운동은 북한의 특수군 개입에 의해서 움직여진 폭동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마치 이게 조율한 것처럼 이렇게 방송이 잇따라 나갔어요. 5.18 역사 왜곡 대책위가 채널A와 TV조선 출연자를 형사 고소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게요? 허위사실 유포에 따라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집단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 개개인에 도달하는 과정이 희석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데요. 이거는 명백한 왜곡된 판결이죠. 이 피해자가 있잖아요. 5.18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말 펄쩍 뛸 일이죠. 그래서 김명국도 수사를 했는데 불기소 처분 받았대요. 피해자가 존재하는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였답니다. 언론이 다시 서고 조중동이 최소한 그야말로 가혹한 인신구속의 처벌을 받지 않고 그냥 언론사 문 닫는 정도로 만족하려면 빨리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탈냉전 시대에 조중동의 이런 반역사적이고 반인륜적인 책동은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중앙일보에서 띄워주는 기사라고 얘기하면 중앙일보 섭섭할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황교안이 당권에 도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기사를 상당히 비중 있게 실어줬어요. 이런 뭐 기사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가 하면은 지금 수술실 CCTV 경기도 에서 일부 이제 안성 도립병원에서부터 시작해서 6개 경기도 내 도립병원에 한해서 올 안에부터 이제 전면적으로 실시되기로 병원과
병원 노조의 합의를 경기도에서 이끌어냈잖아요. 이재명이 이끌어낸 거죠. 그러면 이재명에게 좀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대로라면. 환자들이 그렇게 요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성희롱이라든가 대리수술이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리고 그것도 특수한 경우 외에는 비공개를 전제로 찍자는 건데 의사들이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의협에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 의협 회장 아시죠? 머리 막 코뿔소처럼 박는 사람, 태극기 부대 쪽. 그 양반이 지휘하는 의협에서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거 언론이 최소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경마식으로라도 보도를 해주던가, 아니면 자초지종을 뚫고 들어가서 국민의 이익, 환자의 이익의 관점에서 경기도 편을 들어주던가, 어떤 식으로든 기사를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있어요. 이래서 거짓말과 의도적인 무관심 때문에 오늘도 신문은 별로 볼 게 없었습니다. 오늘 신문 비평 마치겠습니다.